예,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부의 무소속 윤종호 국회의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알바 청년들이 이번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자고 외친다기에 제가 소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시한 종료일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최저시급 1만원 쟁취를 위해서 많은 재정당과 또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에서 주요 사업으로 주장해 왔었고, 우리 알바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계속적으로 농성되어 왔었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관철되지 않고 시급을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는 김영진의 그런 무식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좀 화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내미도 사실은 알바를 하고 있고 여기서 눈코 뗄 새 없이 도넛을 파는 판매점에서 일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야말로 잠시 앉아 있을 틈도 없이 하루 거의 8시간 동안 일을 해도 시급 6,030원, 거기에 식사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었고, 제가 또 실태 파악을 그 방법에 의하면은 정말로 24시 편의점이라든지 파리바게뜨 같은 어떤 빵집에서 일하는 청년들 보면 그야말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깔끔하게 차려진 가게에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바생이고 또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또 손님이 없을 때도 앉아서 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일해봤고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대접받을 수, 땀을 일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 청년 예로 지금 노동 현장에도 4차변도 5차변들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미싱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무겁고 먼지나고 소음 나는 이런 장소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뼈빠지게 일을 해도 자는까지 해도 150만원 이상을 넘기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우리 4인 가족이 살아가려면 한 200만원은 넘어야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최저시급의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들이 최저시급을 1만원 이상, 미국의 경우에는 15달러 이상의 경우를 측정하는 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경제를 실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좀 촉진시켜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좀 시급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최저시급 1만원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내년에 1만원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 주장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하게 1만원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2, 3년에 걸쳐서라도 많은 시간 안에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이 안착되어야지만이 지금 희망을 잃고 지금 흑수저니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실포세도 세대 청년들이 저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저시급 문제가 하루 빨리 안착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힘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최저시급 1만원 촉구 알바 청년들의 생애 첫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그러니까 최저시급 1만원 선언 참가자들과 민중연합당 흑수저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가하셨는지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참가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중연합당 흑수저당 최저시급 1만원 특별위원장 이상현입니다. 보시기에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 학동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빵 진열, 포장, 계산, 매장 청소, 배달까지 모든 일을 하며 주휴수당 없이 일하고 있는 청년 연시영 님입니다. 다음은 교복을 입고 온 고3 청소년 이찬진 님입니다. 케이크 배달 알바를 한 청소년 노동자이며 현재는 고3이라 가능할 때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 연회장 서빙, 패스트푸드 등 갈수록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학생 김동훈님입니다. 올해 1월 24일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1만 9천 개, 댓글 2,100여 개가 달리며 SNS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글이었습니다. 지금은 버거킹에서 7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연합당 흑수저당 손소울 대표입니다. 청년들의 직접 정치를 만들기 위해 흑수저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정론관에 모여 직접 행동에 나선 알바 청년들을 지지하며 울산북구 국회의원, 노동자 국회의원이신 윤종호 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 김군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김군을 추모하는 행동, 청년단체 기자회견에 나와서 눈물의 발언을 했던 김군의 친구 박영민 님이 참가했습니다. 고 이때부터 최저시급 받으며 여러 알바를 해왔고 최근 방학을 하고 알바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 옆은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계절밥상에서 알바하는 26살 최경은님입니다. 철판에서 계란후라이, 전병, 봄나물전을 만들고 볶음면, 볶음밥, 크림떡볶이, 김치 두루치기도 만들고 잔치국수까지 이걸 혼자서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구의역 추모행동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30살 청년입니다. 20살 때부터 비정규직 알바를 하다가 지금은 4개월째 전단지 알바를 하고 있는 김현강 님입니다. 마지막은 특성화고를 졸업하며 실습생으로 취업했으나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현실에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22살 박찬호 님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쉬는 시간 없이 강도 높게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가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곧 결정될 2017년 최저임금액 1만원을 촉구하기 위해 알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최저시급 1만원, 이 알바 선언은 현재 140명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1인 가구 생계비 103만원 운운하며 용돈벌이로 치부하는 알바의 현실이 어떤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버거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김동훈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고 버거킹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21살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생활비를 더 지원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버거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학교가 끝나고 금요일에 밤을 새서 일하고 또 토요일에 밤을 새서 일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일요일 낮부터 자정까지 일합니다. 평일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요. 밤에 매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직원 1명에 알바 2명이 매장 전체를 지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23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 8시까지 다음날 사용할 버거 재료를 준비합니다. 패티를 보관하는 온장고를 닦고 하루 종일 더러워진 주방을 청소합니다. 고기 굽는 그릴을 분해하고 잿더미와 이물질을 끌로 긁어냅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튀김기를 닦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독한 약품을 뿌려서 환풍구와 기름 필터를 닦습니다. 매장을 청소하고
하루 최소 40개의 빵박스를 매장 안으로 나릅니다. 식재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아침 영업을 준비합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햄버거 만들어서 포장해 드리면서 합니다. 2명이서 합니다. 새벽 1시쯤에 30분 쉽니다. 힘듭니다. 무엇보다 밤을 샌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혼자 환풍구에 올라가 기름을 닦고 있으면 우울합니다. 지금도 떠올라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한 달에 80 정도 받습니다. 물론 세전으로요.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 가족의 공과금이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갑니다. 건강보험료, 주민세, 국민연금. 사실 자세히 잘 모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짜증이 나서 잘 안 봅니다. 잘 쳐서 70 정도 수령한다 칠까요? 한 학기 등록금이 460만원 정도 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100만원 정도 나오니까 반년을 일하면 딱 반년치 등록금을 내고 60만원 정도 남습니다. 정말 보람찹니다. 다음 학기는 휴학하기로 했습니다. 뭐 상관없는 일인가요? 알바는 고작 해야 용돈벌이고 나중에 취직해서 돈 벌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좋은 마음가짐이니까요. 이번에 밤샘 근무를 하는데 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21살이라 밤새는 일을 하는 데서 동생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놀랐습니다. 얘가 일주일에 6번을 밤을 새더라고요. 대학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돈 모아서 간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더랍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그냥 그만뒀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치 등록금 내는 하루살이가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무슨 조언을 해줘요? 아 그래? 하고 아무 생각 없는 척하고 이렇게 표정 짓고 속으로 먹먹해 합니다. 20살짜리가 일주일에 6번을 낮이랑 밤을 바꿔요. 자기 수명을 야금야금 갉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먹고 삽니다. 그래봤자 최저시급 적용해서 얼마나 받을까요? 걔도 떼겠죠. 거기서 세금 떼고 월세 떼고 자기 가족 생활비 떼고 교통비 떼고. 걔 언제 대학 갈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끔 너무 힘든가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평일에 하루만 좀 대신 나와달라고. 근데 저도 알바 안 가는 날은 학교 가야죠. 졸업해야죠. 그러니까 못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혼자 생각해요. 얘 얼마나 버틸까? 전 1년 넘게 버티는 사람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용돈벌이가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나랑 걔한테 이거 생계입니다. 장학금. 네, 장학금 좋습니다. 주 3일 알바하고 주 4일 학교 나가니까 남은 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자기 개발도 하고 스펙도 쌓고. 농담입니다. 진지한 사람 앞에서는 농담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면 이상한 데 쓸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고깃집에서 고기 사 먹고 영화 보고 옷도 좀 사고 여름이니까 바다도 좀 가고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세상을 좀 파먹는 짓인가 봅니다. 영문모를 돈놀이를 해서 재산을 날리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사치품을 사는데 내 수명이랑 바꾼 돈을 쓸 생각은 없는데 말이죠. 우리 모두 하루살이 취급에서 벗어날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나왔습니다. 일개 알바생이 나와서 떠듭니다. 감히 국정 논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는 나와서 떠들면 바뀌기 때문에, 둘은 내가 그 변화를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만 알바 관련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해봅시다. 최저시급 주는 데가 얼마나 있었죠? 최저시급 지키면 다 망한다, 알바생들이 그렇게까지 일 안 한다 따위의 분위기가 당연했던 시기가 어린 제가 기억하기에도 생생할 정도로 얼마 전입니다. 처음에는 알바생들이 한 명, 두 명 떠들기 시작했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렸고, 알바몬의 광고가 기점이 됐을까요? 모두가 그 당연함에 부당함을 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최소한 최저시급을 지키는 것만큼은 지키지 않던 때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 변화를 받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나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방학했고 다음 학기는 휴학하기로 결정. 반나절 정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을 생각하고, 또 반나절 정도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루를 뺄 수가 없어서 목전에 일을 쳐내지 못하면, 돈을 벌어내질 못하면 당장 내일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알아버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동생 오늘 나와서 기자회견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못 나옵니다. 지금 못 자면 그 친구 이따 일하다 실신합니다. 그걸 아니까 전 나옵니다. 사람이면 그 막막함을 알고 답답함을 세상에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생의 복장을 하고 여기 나온 제가 남아도는 시간에 배부른 소리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최저시급의 현실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의역에서 승진 김군 친구 여러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전 구의역 부자이사 스크린도어에서 친구를 잃은 20살 박영민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통해 앞으로는 제 친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친구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든 저희 같은 젊은 청년들은 큰 먹이사슬 제일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더 적게 받고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고2 때부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당동 아이로 떡볶이, 셀바, 우주 같은 식당, 세븐일레븐 편의점, 제2 롯데월드 주차 이용도 해봤습니다. 어디든 늘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주 5일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하면 한 달에 받는 돈은 50만에서 60만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주는 대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크게 부당하거나 돈이 적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겪은 후에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일한 만큼 돈을 받아야 하고 안전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에서 1만원 인상을 바랍니다. 제 친구도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진짜 개처럼 일을 하고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좋은 밥을 먹으며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최저시급 1만원은 단 돈 몇 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들인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약속을 깨지 말고 최저시급 1만원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주신 덕분에 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편히 눈 감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 메트로에서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이 약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주신다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5일에 있는 알바들의 생애 첫 파업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청년분들, 비정규직 청년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꿈을 혼자가 아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현황문은 문서로 대체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연합당 손솔 대표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중연합당 공동대표 수강 대표 손솔입니다. 네, 이 자리에 청년들이 가장 절박한 요구,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서 알바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 지금 상태로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다. 교통비, 생활비, 등록금은커녕 살기도 힘들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기 먹고 싶다. 점심을 컵라면이 아닌 컵라면으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청년들이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쪼개서 야간을 쪼개서 잠을 쪼개서 그래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교통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네, 노사위원 간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정치, 정부 모두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왔던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이 요구를 절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을 발표한 것은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약속된 공약 그리고 그만큼 절박한 청년들의 요구 이제는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 민중연합당 흡수당은 알바생 비정규직 청년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상담한 만큼 최저임금 1만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행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바도 인간이다. 최저시급 1만원 촉구 7월 5일 알바들의 생애 첫 파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